자, 카파 모델링 프랙티스 이제 워크시트 모델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AIG 프로젝트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조금 넘어서는지가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평가공학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지 그냥 문항 생성이 아니라 평가공학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지가 오늘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템 템플릿 모형, 문항 모형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이제 온톨로지를 잡고 질문하고 답을 parameterizing 시키면 그 피어처 형태로 뭐 at 1, at 2, at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조를 잡기 시작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거구나. 뭐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꼭 아이들이 다른 케이스도 알아야 돼. 꼭 이것만 알아야 되냐? 아니야. 다른 케이스도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은 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cases 이런 것들을 보여서 그거를 정리한 거를 뭐라 그랬어?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기계가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중에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나눠 쓰고 공유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테이블 자체를 추론할 수 있는 테이블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 지식의 온톨로지하고 저 지식의 온톨로지가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해볼 거거든요. 온톨로지 모형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구상의 구조가 드러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화되고 무슨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관계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질문을 막 넣어보는 거. 질문을 바꿔보는 거. 멀티 퀘션 모형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중 질문 형식 스위스 나이퍼라고 하는 건데 그 true false도 나오고 select all도 다 나오게끔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온톨로지만 잘 잡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냥 만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매칭 같은 경우. 근데 막 모형으로 만들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디스트랙터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피드백 모형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모형화를 배워 나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멈추나? 그래서 이제 회사는 여기서 멈춰요. 회사 모형은 여기서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끝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팅 컴퍼니나 뭐 이런 끝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시작을 한 게 선생님들하고 맞춤형 학습으로 가게끔 하는 그 우리가 이제 같이 그 동료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칼리브레이션 단계는 사실 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모든 선생님은 칼리브레이션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런데 칼리브레이션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무슨 멀티 레벨 IRT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로우 스테이크 조금 쉽게 학습 교재로 써서 데이터를 먹자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매기자라는 게 우리 모형에다가 데이터를 매겨가지고 어느 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쉽고 요런 거를 그냥 조금 축적시켜서 막 파일럿 테스트 굉장히 애들 학습에 저해됩니다. 파일럿 테스트 애들 시키려고 학교 보냈어? 왜 애들을 자꾸 파일럿 테스트를 시켜? 그러지 말고 쓰면서 학습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쓰면서 약간 데이터를 컬렉션 할 수 있는 거를 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쓴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 거를 자동화시켜서 넣으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위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이코메트리션 롤이 그 모듈로 없어집니다. 왜냐면 기계가 알아서 incrementally 머신러닝인데 incremental 머신러닝처럼 해가지고 기계가 조금씩 들어오면 난이도가 자리를 잡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걸로 adaptive 테스트와 adaptive 학습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난이도만 충분히 되면
아이들한테 이 모형이 어려우면 이 모형으로 가세요. 저 모형에서 잘하면 저 모형으로 가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항을 연결시켰어요. 여기서 틀리면 이 문항 가라, 뭐 혹은 이런 문항을 뽑아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문항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이걸 틀리거나 여기서 학습이 안 되면 이 문항 모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에 가서 학습을 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하고 그 모형들을 연결시키는 거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형을 연결시키게 해놨어요, 제가. backward, forward를 모형끼리의 매핑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모형이 많이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주 대대적으로 뭐 데이터 컬렉션해서 칼리브레이션해서 막 이런 거대한 작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생님끼리 협업해서 어댑티브 테스팅도 되고 어댑티브 러닝도 되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pathway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다 죽인다는 얘기야 너,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 좀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선생님들 하실 일이 없어요. 문항도 다 만들어줘, 알고리즘도 다 해줘. 예를 들어 선생님들 그냥 쓰는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서 같이 내 거는 좀 만들고, 회사가 만들면 잘 만들겠지. 예를 들어 더 잘 만들겠지. 근데 우리도 배워서 좀 잘 만들자고. 회사 페이퍼 보시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선생님이 만든 시험은 굉장히 나쁜 시험이고 디스트랙터 개판이고, 그런 시험은 클래스룸 어세스먼트는 굉장히 그게 지금 교육대학원 교수가 할 말이야, 페이퍼에서. 그럼 잘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선생님 시험은 나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회사만 뭐 계속해서 회사가 공급해 주고 중앙에서 공급해 주고 뭐 우리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디스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킬을 약하면 강화를 시켜야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평가를 못 만들게 하면 안 되지. 못 만든다고. 잘 만들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고, 뭐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그렇지만 쓸 만큼 하고,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갈수록 정교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쓰면 이게 갈수록 괜찮아지는 형태로 한번 가보자. 예, 그리고 일단 써보자. 예,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먹이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요쯤으로 와 있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모형까지 와 있는. 그러면 일단 뭘 만들었으면 좀 써가지고 난이도도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서, 잘 보세요. 이제 문항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항 모형이 묶인 거예요. 문항을 묶는 게 아니라 문항 모형으로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어서 어세스먼트를 제너레이팅 하는 겁니다. 그 메타적인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문항을 많이 만들어서 문항을 엮어서 시험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항 모형을 엮어서 평가 모형을 만들고 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생성하는 거예요. generating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퀴즈다 뭐 이런 거고, 잘 묶여져 있잖아요. PDF 되면 이제 PDF나 이렇게, 문항은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갔다 써 있는데, 평가부터는 자산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막 그걸 생성해내기 시작하잖아요. 평가 모형이 평가를 막 생성해내면요, 사실 돈에 가까워요. 굉장히 가치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을 한 땀 한 땀 잘 모아서 협력해서 잘 묶어서 쓰는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워크시트의 형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퀴즈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건 학교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형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것들. 예, 하는 거고, 카파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가보시면 맨 밑에 create worksheet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퀴즈 모형, 뭐 테스트 모형, 뭐 러닝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으로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create worksheet model이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워크시트 모형을 또 설계하는 거예요. 문항 모형 설계하듯이. 근데 워크시트 모형 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목도 달고 몇 개까지 제너레이트 할 거냐, 몇 번까지 답을 받을 거냐, 그 워크시트이 예를 들어서 연습지가 몇 번까지 답을 받을 거냐, QR 코드를 다 넣을 거냐, 답까지 출력해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왜 다른 이야기예요. 문항 모형 만드는 거하고 어세스먼트 모형은 자유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 놓고 뭐 하냐면요. 문항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항 모형 아이디가 있어요. 난수 같은 게 있는데 문항 모형 아이디를 여기다가 배치해서 문항 모형으로 평가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워크시트 모형이라고 문항 모형을 선택해서 슬래시죠. 아이템 모델 슬래시로 이제 4개를 가지고 4개를 배치해서 이제 워크시트 모형을 만들고 그 워크시트 모형이 워크시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아시겠죠? 문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형을 배치를 해가지고 워크시트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뭐 선생님 모형을 아시잖아요. 아이디를 아시면 그 달라 그래 가지고 섞어서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김 선생이 만든 거 내가 다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게 인제 뭐 아이디만 아시면 돼요. 아이디만 아시면 갖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단답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름, 부터 뭐 이런 거 정해 주시고 여기 저작권 같은 거 잘 본인 그거 넣어 주세요. 문항에다가도요. 마지막 피드백은 "내가 만들었어." 또 넣고 이 워크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면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정리되는 거는 데이터를 매기는 거는 아직 지금 안 갖다 붙여 놨는데 많이 쓰시면 이제 그 워크시트를 통해서 들어온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문항 모형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축적되게끔 p 밸류라도 문항 모형의 p 밸류가 이제 나오게끔 그 정도는 해서 '아 이건 좀 어려운 모형이구나. 쉬운 모형이구나.' 뭐 고런 거를 인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인제 그 초입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웹페이지인데 요거를 프린트아웃 하시거나 PDF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PDF로 바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항을 해 놓으면 변형된 게 요렇게 QR 코드는 클릭하면 요 문항의 연습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돼요. 반복할 수 있는 연습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해서 요렇게 인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DF로 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시간 진짜 많이 쓰셔서 하는데 이 버전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문항 자체는. 그러니까 커머셜 버전은 문항을 DB로 QTI 딱 맞춰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그냥 뭐 종류별로 해 가지고 회사가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다운로드를 다 해 드려요. 근데 그거는 인제 돈하고 또 관련돼 있는 뭐 맨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그거 뭐 다 유니크 뽑아야 되고 좀 일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인제 커머셜 버전이고 선생님들은 이 워크시트를 뽑으셔서 PDF 형태로 저장을 하십시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도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내 소스 코드하고 문항 소스 코드는요 갖고 있어 봤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없어지면 쓸 수가 없잖아요, 문항 소스 코드는. 근데 워크시트에 찍혀 있는 문항은 살리잖아요. 그래서 만드셨을 때 좀 귀찮더라도 저도 사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거는 내 돈 내산처럼 내 거 내가 챙기듯이 PDF로 딱 저장해서 만들고 나면 일단 세이브 해 놓고 로컬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문항을 다음번에 혹시 뭐 하다못해 PDF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변형돼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꼭 킵을 하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보시면 만들고 나면요. 여기에 인제 My Worksheet List, My Worksheet Model List에 가시면 요 하이퍼링크가 보여요. 내가 10개 생성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10개의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 클릭하시면 아까 봤던 그 워크시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워크시트 1, 워크시트 2, 워크시트 셋 해가 내 이름하고 넣고 요거를 이제 뭐 레터 사이즈나 혹은 저기 뭐 A4 사이즈에는 쓸 만큼 됩니다. 그 PDF로 저장하시든지 출력하시든지 종이는 나중에 죽이시고 나무는 나중에 죽이시고 일단 PDF로 깔끔하게 저장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문항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40개, 50개, 50개까지 프린트아웃 하실 수 있거든요. 생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내가 50 모형을 만들었지만 50개 워크시트는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답도 다르고 뭐 숫자도 다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개별화해서 아이들한테 다르게 나눠준다. 그 정도로 쓰시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인제 아이들이 답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레이딩을 여기 인제 save as PDF 하면 이렇게 PDF로 저장이 되거든요. 잘 맞추셔 가지고 레이아웃 잘 맞추셔 가지고 쓰시고 자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QR 코드가 보여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그레이딩 QR 코드고요. 문항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그 문항 연습 QR 코드예요. 두 가지 종류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도 다 그 유니크하게 제너레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레이딩 QR 코드를 누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후터 다 조절됐고요. QR코드를 넣냐 안 넣느냐를 디지털이냐 서머티브냐, 디지털이나 포머티브냐 이렇게 그 전략을 세워서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QR코드를 주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연습을 바로 할 수 있게 답이 보이거든요. QR코드를 안 주면 그레이딩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그레이딩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거를 껐다 켰다 하면 어떤 전략으로 쓰실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QR 코드 여기가 대박인 게 여기를 클릭하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답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아이디 같은 거 인제 선생님이 아는 고유 식별 번호 요런 거 요거는 인제 그냥 아무거나 학생하고 선생님만 아는 것만 넣으면 submit answer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레이딩 된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레이딩 된 유니크한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 링크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 '아 네 이름 넣고 했구나.' 그러면서 확인하고 뭐 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답을 한 번만 입력하게 워크시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두 번 입력 못 해요. 한 번 쓰고 나면 끝난 거라서 다음번에 하려면 다른 워크시트 주셔야 됩니다. 어떤 워크시트는 그냥 계속 답이 입력되게끔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선생님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가 유니크해서 어느 정도 그레이딩 뭐 아주 하이 스테이크 뭐 서머티브는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그냥 숙제용으로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야 해라." "아 그래 했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또 50개 생성하셔서 또 바꿔 가지고 그다음 학기에 또 아이들 하나씩 나눠 주고 인제 요런 작업인데 귀찮죠. 네. 해 가지고 PDF 만들어 가지고 나눠 줘야 되고 뭐 그런 좀 귀찮긴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뭐 꼭 내가 개인별로 애들한테 나눠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퀴즈 같은 경우는 인제 거의 자동화되겠죠. 한번 걸어 놓으면 애들이 계속해서 쓰는 형태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맞다 틀렸다 정도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러면 인제 틀린 거에 요 하이퍼링크 있죠. 문항 번호. 이게 클릭을 하시면 그 문항을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클릭하면 그 문항에 대해서 답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정구 마크 누르면 고 문항의 피드백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 정구 마크 보고 정구 마크 눌러 가지고 '아 어떻게 푸는구나. 내가 틀렸지만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요런 용도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인제 답도 보고 아까 우리 피드백 모형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거 모형을 어 backward, forward 하는 모형을 만들 때 맨 위에 이게 있어요. 모형끼리 연결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되게 간단해요. 기계가 틀렸을 때 어디로 보낸다는 없어요. 근데 서비스가 나중에 adaptive learning, adaptive test 모형이 나오면 만약에 틀렸잖아요? 그럼 뒤로 가고 맞았잖아요? 앞으로 가고 해서 그 어댑티브 테스트의 아주 그 초기 버전은 디자인을 이미 그 트리 구조를 디자인을 해서 어댑티브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인제 뽑죠. randomly select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칼리브레이션 모형이 어느 정도 칼리브레이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형 가서 문항을 randomly select 하잖아요.
그 모형으로 가서 조금 어려운 모형으로 보낸 다음에 그 속에서 randomly select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문항을 셀렉트 하는 것과 모형을 가서 모형에서 문항을 generating 하는 거죠. 예. generating 하는 게 뭐 그렇게 학습할 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시험은 아주 정교하게 calibration 다 해 가지고 엄중하게 adaptive를 하는 게 맞고, 그거는 거기 가서 하시고 지금 수업 시간에 쓰는 거니까 애들이 '아 이거 보고 야 이거 맞았어?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가 봐. 틀렸어? 그럼 조금 쉬운 거 가 봐.' 모형을 선생님께서 난이도별로 많이 만드시면 그런 전략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틀렸어? 그럼 여기 가서 학습해 봐. 그러면서 어댑티브 학습 모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AI인데요, 기계가요, 다 해 주는데 막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선생님들이랑 연결시켜서 어 틀렸어? 그럼 이쪽으로. 맞았어? 그럼 이쪽으로 해서 진단으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뒤쪽으로 계속 가서 학습을 돼서 마치고 올라오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learning progression, adaptive learning 모형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7월 달에 만날 때는 그 모형 설계하는 거 있죠.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요거 가지고 하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모형을 배우는 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모형끼리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게끔 해서 디자인을 하고 선생님들끼리 많이 만든 거를 많이 연결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연결된 공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학습 경로 설정, 교수 학습 경로 설정을 막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뭐, 갈 길이 멀지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머티브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4개 모형을 이제 연결시켜서 워크शी트 만들어서 QR 코드 넣고 빼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이게 PDF도 나오고 하는구나 이제. 내가 만들어 가지고 문항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몰랐는데 또 퀴즈 나오고 나중에 adaptive testing, adaptive learning 모형 연결시키고 이러면 뭐 할만합니다. 제가 걱정은 너무 좋아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쓸 때 서버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게 걱정인 거지. 내용은 할만합니다. 다 연결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좋은 문항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지고 좋은 문항 만들면 되고요. 퀴즈용으로 만들 때 요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 보시고, 뭐 이제 포머티브인데 마크 exam, 그러니까 그 시험 치기 전에 기말고사 예제 없어요. 학생들 항상 그런 얘기는 선생님 샘플 문항 없어요.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은 따로 있지만 그 관련된 거 샘플 시험 만들어서 주는 것들 항상 학생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야기하시고. 연결됨입니다. 연결되는 거 요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세스먼트 문항을 가지고 문항 모형을 가지고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시고, 아직은 맞춤형이 어댑티브가 다 안 됐지만 칼리브레이션 끝나고 나면 더 쉬운 모형, 어려운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사실.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 모든 게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온톨로지를 만들었고 온톨로지를 잘 조합해서 연결시켜서 퀘션 세트를 만들고 그거를 잘 조합시켜 가지고 문항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문항 모형에다가 피드백하고 또 연결시켰고요. 피드백 속에 다른 문항 모형이 들어가고요. 문항 모형끼리 또 backward, forward로 연결시키고요. 선생님끼리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서 이 전체가 다 디지털 공간 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끼리 협업하라는 거야. 하시자라는 거야. 다른 교과 선생님들, 다른 학년 선생님들 연결해가지고 같이 만들면 저는 뭐 잘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연결되게끔. 그렇습니다. 이 하이퍼 커넥션 루프, 하이퍼 커넥티드 되게 만들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많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이제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파 시스템도 그렇고 뭐 평가공학 시스템도 그렇고 파워풀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옛날에는 내 거 나만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안 그래요. 나눠 쓰는 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집니다. 데이터 많이 먹어서 내 모형이
더 정교해지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주십시오, 많이 만들어서. 예. 그래요. PDF 나눠주기 쉽잖아요. 만들어서 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써라." 그러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목시 모형을 좀 빨리 한 이유는 '이거 해서 뭐 하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계속 목시 모형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